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금 유가족 분들이 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에 있는데요. 그냥 농성이 아니라 또 단식 농성을 두 분께서 하고 계시고, 오늘이 벌써 1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장마철이라 굉장히 습기가 많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유가족 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신속 처리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동의를 좀 해야 할 사항인데요. 오늘 지금 두 분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옆에 계시는 이정민 유가족 대표 지금 맡고 계시는 아버님은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6월 7일부터 지금 시청 앞에서 유가족 분들하고 시민분들이 계속 8.8km 이곳 농성장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떠한 활동들을 지금 유가족 협의회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당초에는 행안위에 이제 저희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해서 6월 달 안에 행안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면서 날짜가 틀어지면서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 농성장을 차리고 네.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분양소합 이제 서울시청에서 네. 여기까지 도보로 8.8km를 매일 8.8km를 걷는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특별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고소를 하고, 또 이제 유가족들이 가면서 자신이 아팠던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제 많은 좀 지지를 그렇게 이제 원하는 그런 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제 또 우리가 피켓팅을 여기 국회에서 들어간 보좌관들이나 뭐 직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는 피켓팅 시위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위 위원장이 장제원 위원장이었고, 이 국회 행안위에서 이소위에서 다루는데 이소위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쪽이다 보니까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장제원 위원장이 있을 때는 아예 뭐 상정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밑에 이제 깔아놓고 아예 이야기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가, 네. 이제 김경 의원으로 이제 위원장이 바뀌면서, 네, 민주당 이제 네. 김기용 의원으로 바뀌었죠. 얼마 전에. 바뀌어서 이제 그거를 수민위에 올려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특별법을 논의를 해야 될 곳이 이소위예요. 네. 행안위 이소위인데, 이소위에 또 이소위 위원장이 이만희 간사예요. 네, 국민의힘. 네. 이만희 간사인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민주당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소위 위원장을 민주당 쪽에서 맡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만희 간사가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놓는다는 이유가 특별법 때문에 못 내놓는데요. 그래서 참 너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지킨 룰도 네. 지키지 않고, 어떠한 자기한테 유리한 사항을 위해서 네.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모범이 될 국회가 오히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야사당이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또 진보당, 야사당에 그리고 이제 무소속까지 합쳐서 183명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 특별법 제정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오늘 아마 본회의 오후에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요. 특별법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특별법의 이제 가장 주된 핵심은 일단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그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기구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사기구, 그냥 이렇게 형성된 조사기구는 우리 세월호를 보면서 이게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네, 정말 국가 권력기관에서 배제된 네, 완전한 전문가들로 형성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여야만 확실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요구 예, 그게 요건이죠.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해자 권리 부분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세월호와 달리 우리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좀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자들이 사실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을 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은 전혀 없었거든요. 구조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 그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모든 구조 활동을 다 했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붙어서 CPR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때 목격자 또 생존자인 시민들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분향소로 와서 만나면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이 그랬겠지만, 그렇죠. 생존자들도 트라우마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 치료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광범위하게 상인, 또 시민, 그 근처에 있는 목격자, 소방관 다 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이고, 국민의힘당에서 발목을 잡는 게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 아, 근데 이제 너무 넓다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피해자들을 다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또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배보상을 하면 엄청 금액이 엄청 크고, 대보상이라는 게 이제 배상 보상을 네, 네. 말합니다. 또 이제 금전적인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네, 재정이. 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보상을 그렇게 많이 해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노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은 단순히 그 트라우마 치료를, 가장 기본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시에 특별검사.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조사기구를 꾸려서 네, 조사를 했을 때 네, 어떠한 문제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희생당한 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면, 네, 그건 뭐 말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까봐 강조를 하고 있진 않다. 그거는 별로 강조를 안, 당연하게 가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가족분들이 그 진상기구에 참여한다. 이 내용도 좀 들어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차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조사기구에 들어갔으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 법안의 이제 중요 사항이 뭐냐면, 조사위원을 직접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세월호처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네.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을 뽑는 겁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위원을 뽑으면 그 네. 추천위원들이 전문가들을 뽑는 거거든요. 각각의. 예. 네. 그렇게 가능하면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논리가 이제 그동안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뭐 따로 꾸릴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논리의 문제점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 반대의 의사를 하는 게 뭐 특수본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상 그 부분에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감정이. 왜냐하면 특수본 수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기의 상관인 식구를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특수본에서는 밑에 실무진들만 네. 이게 수사하고 구속하는 손으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마저도 지금 보소로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단편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소로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실무진들도
거의 뭐 지금 한 6명 정도 보석으로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다들 중계를 통해서 네. 봤거든요. 네. 국힘당에서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해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망쳤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네. 그런데 뭘 다 바뀌었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있고 또 제일 핵심은 피해자인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의혹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특급하기 전에 그 많은 의혹을 정부 여당 측에 풀어달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혹을 풀어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의혹들을 풀어주면. 아무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그걸 풀어달라고. 근데 본래는 이게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고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됐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참사가 발생되었고 이렇게 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브리핑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뭘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없었다 현장에 그런 그렇죠.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참사 이후의 과정에서도 네. 정부가 지금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죠. 박기영 용산구청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박기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다 보니까 용산구 공무원들의 증언이 약간 바뀌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당장 박기영 구청장 사퇴하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재판부에 원망도 많이 했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참사의 가장 주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온 것도 많고 박희영 구청장이었거든요. 물론 그 위에서는 수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밝혀진 수사를 해서 밝혀진 상황은 박희영 구청장이 가장 핵심 인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핵심 인물마저 그냥 보수로 실방을 해버린다면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정말 본인이 어떤 그 참사의 책임을 느낀다면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너무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박희영이 그 구치소에 나올 때 네. 저희 유가족들이 가서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박희영한테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려고 구치소에 갔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의 기대는 했었어요. 박희영 장이 나올 때 정말 진심으로 유가족들한테 사죄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구치소 안에서 경찰과 짬짬이를 하고 네. 유가족들이 그때 한 10명 내외에 있었는데 경찰 병력이 버스 3대가 왔어요. 그 많은 병력들이 와서 완전히 유가족들을 다 포위를 해버리고 네. 박희영을 도망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희영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구치소에 나와서.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에 보면 네. 박희영 구청장이 직원들 90명을 동원해가지고 3개조로 해서 거기 지금 우리 유가족 어머니들 3명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제 항의하고 막 이러는데 예, 막 예. 공무원들이 이제 막고 예, 막 예.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3명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90명을 동원을 시켜서 자기를 방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구청 직원들이 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우리 아이들 또래예요. 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내보내서 그 아이들을 또 심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박기영 구청장이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용산 구민들이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정말 그 심판을 받게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저는 혹시라도 이 방송에서 용산 국민이 계시면 정말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구청의 본연의 자세로 국민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만약에 주민 소환을 한다 그러면 필히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꼭 좀 힘을 좀 쓰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버님께서 또 그 헌재에서 지금 네. 이상민 탄핵 관련해서 그 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족의 입장을 그 대표로 이제 밝히신 걸 전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사실. 그 거기에 유가족 분들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그 또 따님 얘기도 거기서 했었고요. 지금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상민 탄핵 관련해서. 지금 근데 참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유가족들이 다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가가 참 힘이 들긴 한데, 이상민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만큼은 그 자리에서 정말 끌어내려야 되는 정말 뭐 필연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화면에 기각이 된다면 아마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뻔뻔해요, 그분은. 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이 끝났고, 아직 이제 재판관님들이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상되는 기간은 언제쯤? 지금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예. 아마 이제 결정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무쪼록 좀 지금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우리 이제 기관들이 그 잘못된 게 뻔히 나타나는 것도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을 마지막으로라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민을 도외시한 사람을 경종을 울리고 채찍을 들어줘야만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장관을 하고 기관을 함장을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이제 서울시청 그 광장 앞에 예. 이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협조로 나와서 예. 그 유가족분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 번이나 왔나요?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요, 뭐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오세훈 시장 취임한 지 1주년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거든요. 너무나 오세훈 시장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그 사람도 무책임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분향소를 서울시청에 차려놓고 워낙 그 앞에 이제 갈등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저희 분향소를 개고장을 날리고 철거를 한다고 계속 압박을 해왔었는데, 그 위에 굉장히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 하고 좀 쳐다보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전에 개고장 날리고 막 이럴 때 계속 언론에 이슈화가 돼가지고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부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외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론되는 것조차가 예. 부담스러운 거지. 예. 그러니까 용산구청만 얘기가 나왔으면 예. 오세훈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묻어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아예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기네들은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와서 뭐 용산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그냥 침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서울 그 시청역에서 이 8.8km 도보 행진하는 건 몇 시에 출발합니까? 저희가 10월 29일 날 이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10시 29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 행진도 예. 지금 이제 159km, 예.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뜻에서 예. 159km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8.8인데 예. 총 합이 150. 네, 그러면 예.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오늘까지 행진을 하면 네. 네, 마무리가 될 거예요. 특별법 지금 처리, 이제 네, 신속 처리 안건. 그러면 이 네. 농성장도 일단은 오늘까지 네, 통과되면. 맞습니다. 네, 통과되면 예. 이 농장을 일단 접어뒀다. 근데 패스트트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 180일간 이제 그 안에서 그 네. 상임위에서 네. 행안위에서 그걸 다루야 하고 소위나 전체에서 그게 이제 그때까지 처리가 뭐 논의가 숙성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본회의 심사 기한 60일로 잡혀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회의 통과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회의는 뭐 큰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근데 워낙 정치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우리가 이 농성장을 열고 네. 다시 농성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며칠 전에 뭐 이탄희 의원도 그 도보행진 참여했던 네, 네, 모습이 보이던데요.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두 분? 아이고 저희가 너무 뭐 힘들 것 같은데. 힘은 들지만 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움직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네. 어, 그렇죠. 네. 단식하니까 이제 야당도 네. 그래서 움직이고. 네. 많은 이제 결집을 어른들이 결집을 계속 해주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183명이 쉽지가 않은 인원수거든요. 네. 어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사 일정도 있고 지역구도 가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사항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한 두세 명 해외 순방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예, 그래서 네. 계속 여당 지도부에다가 계속 고소하고 결집을 시켜달라고 네. 꼭 이번 본회의에 아무도 가지 않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결집을 해달라고 계속 고소하고요. 오늘 또 본회의 때 그 노란봉투법 사안도 있고 네. 뭐몇 가지 후쿠시마 관련된 사안도 있고 이래서 아마 야당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긴 할 텐데 일단 좀 오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 저희 특히 이제 박시영 TV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끝으로 네.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냥 소시민으로서 정말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의 정부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란이 계속 던져지면 결국 바위도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힘이 되어 주셔서 계란 하나씩 같이 던져 주시면 조금 더 일찍 그 바위를 깨뜨려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 말씀 들어주시고 말을 들어주시고 저희한테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국회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분들 만나 뵙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게 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7월 말 8월 초에 이상민 탄핵 여부가 또 결정이 된다 하고요. 이 신속 처리 안건이 된다 하더라도 또 본회의 넘어야 할 사안이 8개월 앞으로 기간 동안 남아있기도 하고 또 특별법이 통과돼서 진상기구가 또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늘 회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눈을 좀 똑바로 뜨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야 재발 방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가족분들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안전 외면하는 정부 여당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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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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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우원식 의원께서 단식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5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좀 전에 원내에서 브리핑을 입장문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고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대처해야 할지 고견을 좀 청취하고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금 4선 아니신가요? 5선인가요? 4선. 4선 5선. 거의 한 6선급이야. 예, 6선급인데. 저 진짜 중진 의원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운도 나고요. 야, 민주당이 진짜 저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게 기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은데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결행하게 됐습니까? 글쎄 이제 이번 단식은 좀 부담스러운 단식이죠. 언제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본의 방류를 막아야 되고, 최소한 우리 정부가 일본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내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제가 원래 환경운동도 했고, 네. 또 전에는 산재에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도 하고, 또 세월호에도 관계를 기피하고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도 오랫동안 했고. 을지로위원 네. 그런 일들이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이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연장선 속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 있고, 이 일이 우리 바다 주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단식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우원식 의원님 이렇게 계시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격려차 네. 이렇게 같이 방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강민정 의원님 또 허영 의원님 또 참석했고, 아까 좀 전에 고민정 최고 또 김두관 의원님도 아까 잠시 들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고 가면서 이렇게 네. 오시죠, 같이. 네. 여기가 사실상 이 후쿠시마 네. 방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갈지에 대해서 토론장입니다. 이야, 역시. 오는 분들마다 다 이제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네.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고 있고, 네. 며칠 전에는 일본 가는 일, 네. 이제 지금 일본 가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7월 9일인가요? 정해졌습니까? 이- 10일? 7월 10일. 7월 10일인가 그 일본 가는데 그 논의도 여기서 늘 모여서 그 네.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네.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야,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쌍특검은 저 안에서 철야 농성하고 여기 천막 농성하면서 그 힘을 받아서 결국 관철을 했는데 국민들이 또 지지해 주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저지도 국민 여론이 뭐 85%까지 네.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힘을 좀 더 내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도 우리 했습니다만 7월 4일날 기시다하고 IAEA 총장 만나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형태를 민주당이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예를 들면 12시에 그 차량 경적 시위 한다든가 뭔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시민사회가 하나로 딱 단결해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지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민주당이 좀 끌고 나가. 지금 언론 환경을 보면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완도, 진도 막 이런 데는 해양 시위 하거든요. 네, 막 네. 배에서. 근데 중앙 언론이 오마이뉴스 빼고는 보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만큼 지금 언론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권이 볼 때는 이 사안이 그만큼 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눌러서 막고자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5대 불가능인가요? 해양 네, 방출? 네. 그 내용을 발표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안정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첫째는 그 5대 중에 첫 번째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희석시켜서 내보내면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희석시킨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핵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데 삼중수소는 못 거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탄소 14도 못 거릅니다. 네. 64개. 그리고 걸른 것도 그 70% 이상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스트론튬 90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체내에 축적돼서 골수암, 백혈병 이런 걸 일으키는 건데 그 동경전력에서 검사한 것 중에 2만 배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희석시킨다고 안정됐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생태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짠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네. 이것들이 아무리 희석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핵종이 물 속에 있으면 네. 생명체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이 높은 층의 생체에 축적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인간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간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세슘 기준 180배 넘은 우럭이 나온 게 바로 그런 그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아, 예. 이게 과학이죠. 그리고 이게 한 번 흘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하잖아요. 여당 뭐 누구는 바다 지킨다고 하면서 뭐 예. 5, 6개월 후에 안 나오면 책임져라. 뭐 나오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데 저들의 총선 프레임이야. 예,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이 바닷물을 30년 흘리는데 네. 30년 이후에 안전한 게 확인이 안 되고 30년 이후에 오염되면 불가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 네. 가서 지금 안전하다고 한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30년 동안 바다에 농축돼서 이 생태계를 통해서 생체에 축적되고 그게 사람 몸으로 들어오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검사, 조사가 안 돼 있다. 네. 이걸 조사해야 과학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IAEA에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객관성이 이게 결여돼 있어요. 네. IAEA 이번 조사를 보면 그 네. 조사의 내용이 일본으로부터 의뢰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IAEA가 국제기구를 대표해서 이것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기구가 아니고 일본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IAEA가 먼저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해양 방류한다. 그리고 2015년에 이미 일본 사람이 IAEA 사무총장일 때 일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짜고 치는 그러니까 지금 고수톱이야. 이게. 일본이 의뢰해서 IAEA가 이미 본인이 아무런 조사 없이 얘기했던 것을 셀프 조사하는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IAEA는 원래는 핵 사찰 기구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부작용을 줄이고 네. 하는 원자력 진흥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세계를 대표해서 이런 안전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가 IAEA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정말 한일 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게 의뢰를 하든지 네.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 보건기구나 이런 데도 참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음. 해양 방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보면 네. 지금 네, 예산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이제 2011년에 폭발을 했잖아요. 네. 그 3주기 때 저도 거길 갔었어요. 네. 그 원전 폭발한 그 맨 끝에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류수가 계속 나오니까 일본이 아주 고민했겠죠. 음.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고서 이 경제산업성 산하에 네. 알프스 소위원회라는 데다 맡겼어요. 네. 야,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2018년에 5개 방안을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지층 주의 방안이에요. 이거는 네. 땅을 2,500m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자. 집어넣는다. 네. 이거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3,976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5,982억 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네네. 콘크리트를 쌓아서 지하에다 매설하자. 네. 그거는 1,624억엔. 예. 그래서 2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수소 방출 방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1,000억엔, 예. 9,120억 원 네. 들어가는 거. 수증기 방출 방안, 이거는 증류시키는 거예요. 핵종은 증류가 안 되니까. 네. 증류시켜서 하는 방안이 349억엔, 예. 3,183억 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해양 방출 방안이에요. 네. 해양 방출 방안이 34억엔,
308억엔. 제일 싸죠.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그런 차이가.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선택한 거예요. 네. 이건 일본이 아주 불량 국가입니다. 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다른 방안으로 하지 않고 제일 싸고 손쉽고 네. 가장 빠른 방안 이렇게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불량 국가가 되는데 나는 우리 정부가 예. 이렇게 방안이 있는데 네. 일본에다 대고 예. 야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니까 네. 네. 이런 방안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라. 네. 정 안 되면 우리가 뭐 니네 돈 없으면 우리가 조금 줄게. 뭐 네. 그렇게 하든지. 네. 일본이 돈 없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일본이 해양 방출 방안 좋다고 그러니까 아 그거 좋다 그러고 일본은 버리겠다는 걸 우리는 마시겠다 이러고. 이게 지금 일본은 돈도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흉물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치워버리는 방식이 방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상 이게 없어지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다는 게 네, 좀 그래서 일본이 노리는 것이 가장 싸고 손쉽고 가장 빠른 방안을 네. 채택하고 있는 건데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양 방출 방안은 안 되겠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다에다가 버리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초의 나쁜 선례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폭발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 그럼 바다에다 버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선례가 되니까. 각자 각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도 바다에다 버리겠다. 지난번 일본도 버렸잖니. 네. 그러고 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1968년인가 사이언스지의 게럿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런 공유지가 있는데 네. 동네 사람들 공동 재산이에요. 이게 초지야. 여기다가 소를 100마리 넣어서 지속 가능한 목장 노릇을 했는데 여기다 욕심을 내서 한 마리씩 더 넣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막질 못해. 그러니까 한 마리 누구서 그냥 하니까 나도 넣게 이래서 여기가 꽉 차버려가지고 네. 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여기다가 소를 기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딱 지금 그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바다에다가 그 방사능 오염수를 뿌리는 아주 나쁜 선례를 이렇게 지금 일본이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찬성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면 이런 바다라고 하는 공유지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게럿 하딘이 걱정했던 공유지의 비극의 또 다른 한 현장이 되는 거죠. 네. 바다를 버리면 아마 인류가 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박가원 원내대표도 7가지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뭐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맥락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일본의 선택이니까. 일본의 국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저 임미애 의원도 가시고, 네. 뭐 네. 여러 네. 우리 최고위원들 지나가시는데. 네. 열심히 합시다. 투쟁! 네, 여기가 역시 명당 자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을 보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서균열 교수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일본이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7월 방류가 호언장담했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박가원 원내대표가 6개월 연장을 하자, 방류 시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한일 간에 협력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보자. 핵심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안으로 어떻게 압박을 세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정부는 지금 요지부동이죠. 네,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 얼마 전에 그 받아 지키겠다는 그 TF의 단장께서 후쿠시마 그 180배 세슘으로 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물이 일로 오지 않는다. 그게 괴담 아닙니까?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는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외교를 하더라도 비용 편익으로 보면
비용보다 편익이 많아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은 진짜로 일본은 확실히 이득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우리한테 편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피해만 생기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다시 생각해서 이건 역사에 남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가 박광원 대표가 얘기했던 한 6개월 일단 보류하고 같이 좀 더 숙고하고 네. 필요하면 조사도 한번 같이 하고 그러고서 판단해도 되지 않냐. 지금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 뭐 이게 기운이 좀 빠져가는데요. 예. 아직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예, 우원식 의원님이 그 다른 분들은 워낙 뭐 활동력이 그 강하시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은 줄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맞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으시고요. 자, 여기 문진석 의원님, 허영 의원님 오셨는데 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충청도는 요즘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충청도는 이제 뭐 해양 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심 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충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산 네. 그러니까 서산 태안 사람인데 예. 그 사실 양반 왜 거기 그래? 서산 태안은 직격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부들이 많고 어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바지락이라든가 예. 조개 같은 걸 많이 양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직격탄을 맞을 곳인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2년 전은 결사 맞겠다라고 한 게 이제 성일종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안전하다, 괴담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 입장을 180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불신과 심지어는 혐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도 도민들은 의견을 적극 표명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 강릉에 갔습니다. 강원도는 그 또 바닷가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동해안 쪽에 많기 때문에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지마 이런 데서 여러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그 당 지도부가 했었는데요. 허영 의원님, 저 강원도 도민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셔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춘천의 한 횟집에 가서 어떤 회식을 하고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불어 저를 찾아오셨어요, 테이블에. 그래서 곧 이 가게를 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아이고. 그리고 고깃집으로 좀 바꿀 예정이다.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강릉은 사실상은 연간 800만 명의 해수욕 그렇죠.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이게 방류되는 순간 이게 그것이 오건 말건 심리적으로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해수욕이 800만 명이 와서 횟집 그 다음에 수산물을 사고 또 박싱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먹고, 근데 이게 심리적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괴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강릉에서 실종된 시신이 네. 일본의 시네마현 그 섬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해류가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히려 또 과학자들은 이 조류과학자들이나 이런 쪽은 이게 뭐 7, 8개월이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류의 흐름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섞여도 남고 있는 거고 생태에 축적이 돼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순환체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 정부의 대응 자체가 괴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 그 대규모 이제 집회가 남대문에서 있지 않습니까? 4시에. 네. 우원식 의원님 내일 그 참석하시죠? 저는 거기는 못 갈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기운이 좀 많이 빠져서 예. 대신 이제 거기에 송출할 영상, 예, 아, 영상으로. 네, 영상은 영상으로 해서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체력이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후에 또 뭐 동료 의원님들이 그 릴레이 단식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일부에서는 이제 동조 단식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흐름은 좀 내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진식 의원님은 건강하시잖아요. 단식을 하려면 사실 이제 한 보름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준비하지 않고 단식하게 되면 몸이 많이 안 바로 좋죠. 바로 잘못될 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단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 준비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잘 모르는 물질이다. 이게 안전이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는 게 얼마큼 될지 잘 모른다. 그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피해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3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자꾸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괴담입니다. 희석시키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도 괴담입니다. 생체 특성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역사에 아주 깊게 흔적을 남길 사건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후대에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만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사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걸 꼭 막는 일입니다. 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꼭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일 집회 진짜 뭐 모든 민주당의 지역위원회 깃발이 좀 나붙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행사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좀 대차게 가열차게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원식 의원님 우리가 다음 주에 모셔야 하나 고민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하다는 마음도 들고요. 내일 현장에서 저도 4시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뽑아야 2012년 경기도 지사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뽑아야 되지 않나?